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내가 볼 때는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뭐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한 뭐 그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 처음에도 들었고 뭐 갈수록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뭐 에너지 패권 전쟁 같은데 그 에너지가 특히 이제 가스 전쟁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가스 전쟁. 유럽의 대부분의 가스를 러시아가 공급을 했죠. 러시아가 GDP의 한 60%, 70% 정도를 가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가 집권할 때 가스 값을 가솔린 값을 굉장히 많이 낮췄죠.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걸 갖다가 바이든이 되자마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어, 원유 값을 계속 올렸습니다. 어, 보통 원유 가격이 한 40달러에서 80달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저기 그 트럼프 때 그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한 20달러에서 40달러 사이를 주로 왔다 갔다 40달러 이하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기름 가격을 뭐 별 걱정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좀 멍청한 짓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어, 기름값을 계속 올렸지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코앞에 있더니 어느새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가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가 누구냐? 산유국입니다. 그 산유국 중에서도 생산량이 급속하게 는 나라가 누구냐? 결국 미국이네요. 그럼 미국이 유럽의 가스 공급을 갖다가 러시아로부터 뺐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지금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드스트림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드스트림 2가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리고 독일이 아직 승인을 내지 않고 있지요. 그 승인 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승인이 나면은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굉장히 많은 가스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스 공급량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가스 공급이 상당 부분 막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산유국에서 메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 뭐 탄소 저감 정책, 뭐 이런 걸 갖다 통해 가지고 가스를 갖다가 많이 쓰는 쪽으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죠, 전 세계가. 그런 걸 봐서 아직 그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계약을 상당 부분 체결을 아직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가스, 그 기름이나 에너지 쪽은 단기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장기간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이라 그러면 몇 달이 아니고 뭐 몇 년, 십몇 년 이렇게 아주 장기간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어,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가 전쟁이 났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유값이 더 올라갔지요. 가스값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120달러가 넘은 것 같은데, 자, 지금 가격이 뭐 120달러, 123달러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스값에서 보면은 뭐 200달러까지 간다는데 200달러 간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200달러 가면은 대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우리 저게 저 독도 밑에 있는 그
탄소 얼음 덩어리 있죠. 그것도 캐내는데 한 100달러밖에 안 듭니다. 뭐 그 부수입 많이 있는데 200달러 가면은 그걸 놔둘 이유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대체 에너지가 100달러가 넘어가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훨씬 넘어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기서 조금 머물면서 뭐 100달러에서 뭐 150달러 사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어둠에서 머물면서 미국은 유럽 쪽으로 가스 공급을 갖다가 아주 많이 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고 안정화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의 뭐 끝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1년 동안 어벙한 짓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미국에서 굉장히 올려놨죠.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다 계획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조만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요때 요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는 그 세력들과 푸틴도 한편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요즘 들어가지고 내가 어제 푸틴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상한 손가락짓을 하더라고요. 보통 뭐 우리 뭐 음모론 하는데 뭐 일루미나티, 뭐 전시안, 뭐 이런 거 관계되는 그 연예인들, 정치인들 손가락짓 하는 거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손가락짓이 있는데 그 손가락짓을 하더라고요. 푸틴이. 저거 어떤 유튜브들이 많이 하던 것들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어쩌면 푸틴도 이 사태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뭐 게임이라 할까요? 이 사기판에 어떤 영향을 뭐 하여튼 야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도 거기에 속한다. 야로를 부리는 세력에 속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는 않는다.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가가 언제 떨어질 거냐? 미국이 유럽 쪽에 가스 계약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난 뒤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120달러나 되는데 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유럽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은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를 내 가지고 계약을 해주면은 뭐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쯤 될까? 뭐 대략 한 지금 120달러지만은 한 80달러 정도 같으면은 적절한 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100달러, 120달러 너무 높은 가격일 거고 80달러, 60달러, 60달러 같으면 너무 싸지요. 반값이니까. 미국이 반값 세일할 정도로 그 마음씨가 좋은 인간들이 아니죠. 장사꾼들인데. 그래서 아마도 한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정도, 뭐 80달러 정도에서 계약을 하면은 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싸게 계약을 했다 하고 좋아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세일가스가 예전에 원가율이 80달러 정도였는데 기술을 개발하면서 세일가스 원가를 40달러 이하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가가 40달러니까 운반비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뭐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100달러까지 안 가고 한 80달러만 해도 상당히 큰 이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유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미국이 이익이 되겠죠. 러시아는 뭐 그러면 유럽 쪽으로 공급을 못 하니까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손해를 갖다가 손실을 미국이 메꿔주는 길을 열어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양이가 찌를 잡을 때도 테러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덤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짜고 치는 전쟁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핵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뻥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을 건들면은 러시아는 뭐 내 생각에 내 개인적 생각에는 거의 뭐 지도부는 뭐 전멸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딥니까 아랍의 그 누구냐 한 명 아주 드론 타격으로 죽여버렸지요. 간단하게 뭐 그런 저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지도층을 갖다가 뭐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을 그런 식으로 드론 타격을 해버리면은 그냥 몰살시킬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정도 능력도 된다 생각합니다. 뭐 그 많은 핵은 어쩔 거냐? 핵이 있는 위치를 다 알고 있지요. 핵 쏘기 전에 무력화시킬 능력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가 그래도 완전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판로는 조금 열어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뭐 그 판로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뭐 이재명은 우리나라도 러시아산을 사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살지 안 살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어제 이런 추세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그 추세가 뚫렸습니다. 코스피도 뚫렸고 선물도 뚫렸습니다. 선물도 추세가 뚫렸습니다. 단지 코스피는 여기 저점은 쌍바닥으로 지지를 했는데 선물은 저점도 뚫렸지요. 그리고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도 내나 저점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있다 하면은 이런 추세 여기서 내려온 게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 그랬고 여기 X파가 되고 여기 있으면 내려오는 게 1파 ABCD인데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말을 하기 참 애매하다는 게 지금 여기가 꼭대기일 수도 있고 꼭대기고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가 진행 중이다. 4파에 A파 1에 수렴하면서 B파 삼각 패턴으로 B파 그 다음에 반등 C파가 올라오는데 C파가 약하면은 미달파로 끝이 날 수도 있고 강하면은 이거 뚫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뚫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락 마지막 5파 이 저점을 뭐 뚫거나 크게 뚫거나 쌍바닥을 치거나 하는 5파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 하나가 끝이 나고 X파가 연결되고 다시 파동 하나 끝이 난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하락 A파가 되고 그 다음에 반등 B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락 C파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끝이 난 건지 아닌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릴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요. 이때 위클리에서 요즘은 그 옵션보다 위클리 쪽이 더 많이 나니까 위클리로 판단을 해보면은 뭐 요 내려올 때만 옵션 본 옵션에서 한 2, 30배 났습니다. 몇십 배 났는데 요 하루 만에 위클리에서 100배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 올라올 때 요 날 200배가 났거든요. 만기일 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요때 요날 만기 위클리 만기일 날 하루에 400배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래 올라가다가 요날 만기일인데 위클리 만기일인데 위쪽 방향으로 뭐 한 40, 50배 정도 났고 제일 많이 난 게 하방으로 제일 많이 난 게 200배 났습니다. 뭐 204배가 났지요. 그리고 어 요번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고 화요일, 수요일 쉬고 휴장하고 목요일 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하방으로 이것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거기 있으려면은 어 전략 무기를 사용하는 거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지요. 요 지금 큰 하락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부근을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요. 나는 금요일날 꼭대기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시가로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날 꼭대기 치고 내려올 가능성은 적게 봤는데 그 적게 본 게 뭐 그래 됐지요. 그리고 이 내려온 것도 뭐 옵션 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다 보니까 위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났습니다. 이미 났고 여기서 더 나가지고 뭐 이것처럼 뭐 몇백 배 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되려면은 밑으로 많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 대선이 있지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무지막지하게 빠진다. 이거는 조금 그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정서상 좀 안 맞지요. 외국인이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밑으로 예를 들어서 쭉 뺐다. 그러면은 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뺐다 이러면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아질 겁니다. 어, 부시가 예전에 저 걸프전을 하면서 어, 깡패 이미지를 갖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량배, 깡패 국가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었죠.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깡패 이미지를 갖다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다는 게 뭐 실질적으로 깡패 맞는데 경찰 국가에서 깡패 국가로 바뀌었는데 바꾸면 이미지 바꿈을 하면서 지금 깡패 국가가 북한이 있지요. 북한이 미사일 마구 써야 되는 깡패 국가고 또 요번에 그 중공이 깡패 국가로 등극을 했지요. 하는 짓이 거의 깡패 같이 베이징 올림픽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번에 시진핑 그 동계올림픽 할 때 거의 뭐 깡패 비슷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습니다. 메달도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갖다가 기립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자, 그런 상태에서 볼 때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을 뭐 제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가능성도 뭐 10%, 20%는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박스권 안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많다. 목요일 날. 그리고 동시만기일이 모레입니다. 영업일로. 내일이 목요일. 내일이 화요일. 모레 쉬고 모레가 그 목요일. 영업일로 이틀 뒤가 목요일. 그럼 목요일
이 만기가 어디서 끝날까? 이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360 근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딱 360이 아니고 뭐 이 전후 뭐 365나 뭐 355나 이 중간 어디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또 어쩌면 위로 조금 더 밀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뭐 세게 밀어 올리면은 뭐 3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 370 갈 가능성이 요 347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뭐 내가 볼 때 지금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 17포인트가 올라가면 370이죠. 17포인트가 내려가면은 뭐 330 뭐 얼마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330 얼마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다. 근데 더 많은 가능성은 이 추세선, 이 박스권 안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내가 틀렸나 하는 고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장을 보니까 또 야간장은 오르고 있네요. 야간장이 올랐다고 해서 꼭 다음 날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걸 우리 계속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오르는 게 진짜 오르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지금 뭐 불안합니다. 근데 확률이 내가 높지는 않은데 한 뭐 한 50%, 60%좀 된다. 대략 한 55%, 60%좀 된다. 그 가능성으로 볼 때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당장은 이 저점, 이 400배짜리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바닥? 여기 X 파동 다음의 A, B, C, D, E 중에서 1, 2, 3, 4, 5가 되기 전의 3파의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 뭐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이 바닥이 여기서 전체 하락의 바닥일 가능성도 뭐 제로다. 뭐 이런 얘기는 또 못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저점이 깨지는데 지금 여기서 뭐 굳이 파동을 매기면은 여기서 3파가 끝이 나고 4파의 A파 그 다음에 B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B파의 진행이 끝이 난 건지 조금 더 떨어질 건지 그 다음에 C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바로 떨어질 건지 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근데 어거지로 본다면은 뭐 이 추세의 하단 정도는 걸렸다. 어거지로 본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 4파의 A 중에서 뭐 A, B, C 반등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락 A, B, C, D, E 해서 A, B 파가 끝이 났거나 내일 끝이 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반등파가 올라오고 그 반등이 끝이 나면은 하락을 할 거다. 뭐 이런 소설을 내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더 큰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전략 무기를 사용하거나 우크라이나 쪽에 원전이 폭발하거나 원전이 폭발한다는 것은 원자폭탄이 터진다는 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조금 요 박스권 안에서 일단 끝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그 선거에 당선되는 사람이 이 정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은 한동안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또 떨어지겠죠. 하지만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바이러스 사태 때는 이런 형태에서 바닥을 잡았거든요. 바닥을 잡았고 급등을 했습니다. 급락 뒤에 급등. 근데 지금 좀 많이 지저분하죠. 이 지저분한 게
보통 조정파동이거든요. 조정파동. 그러면은 여기서 1파, 2파, 3파 이게 4파란 얘기죠. 4파. 4파 조정이 끝이 난 건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심정적으로는 좀 반등이 들어왔다가 빠질 것이라고 심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워낙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무지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1조 1000억 무지하게 많이 팔았죠. 이렇게 많이 팔아제끼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보통 이렇게 많이 팔면은 이런 게 뭐라 그러나 하방의 하락의 신호가 되는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이래 쭉 나왔으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데 갭을 통해서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게 끝이 맞을까 아닐까 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데 심정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고 1월 날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다는 그거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 잘 못 믿겠다. 믿음이 반밖에 안 간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위험한 상황에서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는 게 맞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기회를 엿보고 좀 기다리는 게 맞지요. 그래서 뭐 시총 순위라든지 뭐 등락 순위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상한가가 뭐 몇 개 나왔네요. 상한가가 몇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뭐 15% 이상 많이 올라온 종목도 뭐 한 10개 되고 뭐 원유 뭐 케미칼 뭐 일진 뭐 디스플 뭐 모르는 회사들 많네요. 샘표 대동기업 뭐 하락은 어떤 게 했나 하면은 뭐 원유 선물 뭐 원유 하여튼 원유가 뭐 많이 올랐고 많이 내리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한가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100% 상승장이다. 뭐 돈을 때리 넣으세요. 이런 말을 갖다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건 올라간데도 불안하니까. 자, 어쨌거나 뭐 내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영상을 보면은 항상 헷갈리거든요. 다른 사람 영상 보면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 영상을 안 보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는 확률이 많은데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 말 듣고 피 보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잘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잘 보일 때는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